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효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혼 상담을 해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또 이혼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협의 이혼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이혼 상담을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협의 이혼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꼭 이혼 소송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혼 소송이 정답이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만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이분은 남편 모르게 그렇게 형성해 놓은 재산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나중에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를 했을 때 남편 모르게 형성을 해두었던 이 재산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남편에게 주어야 될지, 이것이 바로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혼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인의 재산을 다 모를 때 그때 적정한 선에서 협의혼을 하시고 나머지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대신 협의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의혼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협의혼을 하는 그 약정에 따라서 제대로 재산 분할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그 액수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이혼을 통하면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잘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다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협의이혼이 제일 유리하니까 협의이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협의이혼이 자신이 없다 이럴 때는 조정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또 아예 협의할 의사가 없다 이럴 때는 재판이혼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또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상담을 종료를 했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한테 이야기 들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안을 만들고 남편과 같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합의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나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협의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려기간도 지나고 협의혼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약정된 대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한 대로 해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팅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행을 거부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아내분은 그제서야 합의된 내용이 남편의 말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강력하게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에게 다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내분이 가지고 온 합의서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너무나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내분의 합의서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어 있지만 이 합의를 토대로 뭔가 아내분이 강력하게 남편에게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남편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합의된 내용대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8천만 원 그 이상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그 정도를 주지 않으면은 남편분은 이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남편은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상황에서도 아내분에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전에 조금만 더 꼼꼼하게 했다면, 조금만 더 제대로 했다면, 그랬다면 아내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협의혼 한 지 1년 이후로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협의혼을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 복잡한 경우, 그리고 내가 상대방 모르게 형성해 놓은 그런 재산들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협상을 하면서 유리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들을 그렇게 하는 것 그 정도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혼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을 그 약정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담보를 갖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혼을 좀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비용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뭔가 놓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점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저와 함께 상담을 한 이유는 그 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변호사 상담을 했고, 저도 또 시간을 들여서 거의 뭐 상담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써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면 너무 시간도 아깝고 서로의 에너지도 많이 쓰고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저랑 상담했지만 사실 뭐 이미 판은 벌어졌고 그것을 고치기는 너무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뭐 조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예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나 또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돌아갈 때도 좀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더 이상 뭐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고, 이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고, 이혼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고, 이런 당연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꼼꼼하게 하는 것,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거는 협의 이혼 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건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제가 돌려보냅니다. 그냥 변호사비 쓸 돈을 그냥 양육비에 보태 쓰시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사건을 맡을 때도 기본적으로 뭔가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해야 그 변호사비를 쓰신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돈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해가지고 그분의 비용을 또 더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뭐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인 만큼 하실 때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상담은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협의혼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아무런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그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차라리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조정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도저히 답이 없을 때는 그때는 재판 이혼을 가더라도 좀 똑바로 제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무런 문제를 남기지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마음 편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혼을 했는데도 다시 또 1년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그 이유, 그리고 협의혼을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이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관련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